위스키 좋아하세요? 한때 아버지가 찬장에서 꺼내 마시던 고급 술에서 이제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즐기는 주종으로 자리매김했죠. 이게 반짝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와 취향도 고급화되기 마련인데 여태까지 술은 예외였거든요.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희석식 소주가 아닌 와인이나 전통주, 증류주를 찾는 문화가 본격화되었고 그 트렌드에 위스키도 당당히 자리매김했죠. 그렇기에 국내 위스키의 소비는 이제 시작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알아볼 시장은 떠오르는 위스키 시장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주류 원탑은 희석식 소주였고 그 인기는 절대적이었죠. 저렴하니까 음식점, 주점 할 것 없이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고 대중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2010년대까지는 희석식 소주를 중심으로 저도주 하나, 기존의 희석식 소주에 과일 향과 맛을 섞은 제품들이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모임이 사라지고 홈술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많은 지지를 받았던 소주는 집에서 즐기는 술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마시는 소주는 이미지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홈술의 방향성은 술의 고급화를 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홈술 트렌드의 첫 수혜는 와인이 받았죠. 이 덕에 와인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에 약 2억 6천만 달러였던 와인 수입 금액은 2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2년은 전년 대비 3.8%의 성장률에 그쳤고 수입량 기준으로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가 와인들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고급 와인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확실히 소비자들의 술 소비가 고급화되고 있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위스키의 소비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위스키의 주 소비층은 중장년층이었고 소비되는 주요 장소도 고급 주점으로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빠술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홈술 트렌드가 시작되면서 위스키의 장점들이 재발견됐고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각 편의점들의 위스키 매출에서 2030 비중이 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GS25는 무려 82.9%나 될 정도고요. 덕분에 2007년 이후 감소세였던 위스키 수입액은 2020년에 약 1억 3,200만 달러까지 하락했다가 22년에 약 2억 6,600만 달러로 반전 상승했죠. 위스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기는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병당 가격은 가장 비싸지만 즐기는 횟수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덜 비싸게 느껴지는 가성비 술이라는 거죠. 사실 와인은 혼술 메뉴로 하기에는 제법 부담스러운 술입니다. 일단 와인의 특성상 한 번 따면 산소에 노출되어서 향과 맛이 변하니까 다 마셔야 하는데 750ml를 혼자 마시기엔 좀 부담스럽죠. 게다가 3만원대 이하의 저가 와인을 제외하면 병당 4, 5만원 이상의 와인들은 금액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위스키의 병당 가격은 와인보다 비싸지만 와인처럼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두 잔씩 두고두고 마실 수 있다는 점이 혼술 시대에서 장점으로 꼽히게 된 거죠. 덕분에 위스키는 비싸지만 가성비가 좋은 술로 재발견되어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술들은 주종 간의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위스키 간의 차이는 명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즐기기 위해 마시기 좋다는 점입니다. 소주의 경우에는 수많은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사실 그 차이는 정말 미미할 정도로 작습니다. 게다가 소주는 국내 인식상으로는 즐기는 술보단 저렴하게 취할 수 있는 술로 인식되고 그러다 보니 모임 자리에서 마시는 서민의 술로 인기를 얻은 거고요.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즐기기 위한 혼술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와인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를 인지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서 위스키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 차이가 비교적 명확한 데다가 향도 좋고 맛도 있기 때문에 즐기면서 마시기에 좋은 술로 꼽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고급의 이미지는 인스타그래머블한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가 인기를 얻는 또 다른 요인이 됐고요. 세 번째, 하이볼의 인기로 인해 그 베이스가 되는 위스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2030 사이에서 큰 인기였던 수제 맥주는 2010년대 후반 들어 그 인기가 식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수제 맥주의 대체제로 하이볼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일식집에서나 마시는 술이었지만 오마카세, 야키토리 등의 일본 음식이 유행과 더불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술로 인기를 끌면서 트렌드로 올라섰어요. 얼음이 담긴 글라스에 위스키와 탄산수를 섞어 만드는 하이볼은 상쾌하면서도 쏘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탄산수 때문에 알코올 도수도 낮아져서 술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쉽게 마실 수 있거든요. 또한 모든 증류주는 약간의 물을 섞으면 향이 훨씬 풍부해지기 때문에 위스키가 가진 개성을 다르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류 시장은 도수가 높은 고도주와 가볍게 마시는 저도주로 양분화되어 있었는데 하이볼의 인기는 위스키의 소비 범위를 저도주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위스키가 소비자들에게 재인식되면서 국내 위스키 시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처럼 바나 유흥주점에서만 소비되었다면 위스키는 지금 같은 인기를 얻지 못했겠죠. 이 위스키 시장의 성장세를 반짝 유행으로 보지 않는 건 앞서 언급했듯 주류 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란 걸 생각하면 기존의 희석식 소주와 대기업 맥주 중심의 주류 소비 문화는 맞지 않는 측면이 크죠. 어느 분야든지 그 나라의 소비 문화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비례합니다. 그 점에서 와인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었어도 고급 와인은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나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고급 주류 시장의 성장 잠재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위스키 시장이 있고요. 하지만 이 위스키 시장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세입니다. 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 운영하는 국가지만은 맥주와 막걸리를 제외하면 종가세로 운영되기에 사실상 종가세의 주세법을 따르는 국가입니다. 종가세란 주세법은 가격에 세금을 매기니까 고급주류일수록 많은 세금이 붙죠. 주요 선진국들이 알코올의 도수와 양의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스키 같은 고급 주종에게 굉장히 불리한 세금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주세체계라서 희석식 소주에 매우 유리한 주세법이었고,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희석식 소주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위스키 시장의 성장에서 큰 장벽이 됩니다. 종가세의 세금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위스키는 다른 나라 대비 두세 배는 더 비싸니까요. 최근 엔저로 인한 일본 여행 붐이 불고 있는데, 일본 여행에서 위스키를 사오는 게 제일 이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종량세를 채택한 일본과 종가세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세금 차이에서 나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세 체계가 한국 위스키 탄생과 성장은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희석식 소주가 서민을 대표하는 술로 정치권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주세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점으로 인해 위스키 시장은 다른 요인도 아닌 세금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우리나라의 주류 수준이 우리의 경제 수준에 맞게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스키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김창수 위스키나 쓰리소사이어티 위스키 같은 국내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들이 등장하고 있고, 롯데칠성이나 신세계 L&B가 증류소 설립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이 시장의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100년이 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발을 뗐기 때문에 시장성을 갖춘 국산 위스키가 탄생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점에서 국내 위스키 시장은 소비에서나 제조에서나 이제서야 제대로 시작한 것이라 봐야 합니다. 앞으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